그러면 그래? 이렇게 엄청 아플 텐데. 아니야, 안 아파. 많이 참아봤어. 근데 이거 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경호해준대? 이게 처음인데, 이게? 앞에도 집합화 오면서 뭐 여기부터 앞에? 하자. 뭔 소리야? 1단원 얘기하는 거야? 아이씨.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감사합니다. 1단원? 이거 집합화 오는 소리인데. 그니까 그거 1단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그걸 왜 해? 왜? 일단 요거 먼저 하고, 이거 다, 그러니까 앞에는 오답을 그래도 많이 했잖아. 안 돼 있는 거는 뭐, 너네가 안 한 거였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하다가 시험 기간 돼서 멈춘 거 아니야. 그리고 딴 거 한 거 아니야. 시험 대비 한 거 아니야. 이번에 시험 대비가 좀 길어서 너네가 이제 좀 헷갈리지, 그지? 아무튼 여기까지 하다가 아마 끊겼을 겨. 끝나고 아마 그냥 끊고 저거 시험 대비 들어간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러니까 그게 중간고사잖아, 그게.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하다가 내신 대비 계속 하다가 지금 이제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저희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 그것도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야, 녹화 시작했어. 그만 떠들어. 어이씨, 좀 하자, 좀. 어이씨. 잠깐만. 경우에서부터 볼게. 이게 사실 뭐, 이게 나중에 가봐야 알긴 하는데, 일단 지금, 보통은 이게 기말 범위에 잘 안 들어오긴 해. 아, 물론 이거 학교마다 좀 다르고, 뭐, 이렇게, 그때마다 다른데, 얘가 이제 완전히 동떨어져 있잖아, 내용이. 앞에까지는 함수, 뭐, 무리함수, 유리함수까지 해서는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얘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라, 그래서 이거를 끊어서 기말고사를 무리함수까지, 뭐, 거기까지 내는 학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중에 또 확률과 통계할 때는 또 필요한 거니까, 일단 요것도 지금 일단 복습을 해볼게. 자, 경우의 수는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긴 했지? 뭐냐, 경우의 수라는 건? 일단 경우의 수를 얘기하려면 먼저 시행이라는 걸 알아야 돼. 시행이 뭐야? 시행. 야, 뭔가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시행이라는 거는 사실 여기에 정의가 안 나와 있냐? 원래 좀 이렇게 정의는 좀 길긴 긴데 그냥 간단하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나 관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동전을 던진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다든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어떤 실험을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시행의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오케이? 사건이 영어로 뭐지? 사건이 영어로 뭐야? 너 영어 잘한다며. 갑자기? 존나 잘한다며. 사건이 영어로 뭐야? 응? 사건이 영어로 뭐야? 미션은 사건을 보통 우리가 저 이벤트라고 하지, 이벤트.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뭐 굳이 몰라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했다고 해볼게.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했어. 이때 만약에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뭐 있어? 당연히 2, 4, 6이 있지. 2하고 4하고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런 게 사건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사건은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 2의 배수라고 할 수도 있고 3의 배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4의 약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지금 여기서 2, 4, 6이라는 이거 이렇게 2, 4, 6 몇 가지야 이게? 이 사건이 나오는 게 지금 세 가지잖아, 세 가지. 그래서 이런 사건의 가지수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이 사건의 가지수를 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지. 요거.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가지수를 찾는 게 이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그치? 이런 걸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그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합의 법칙. 뭐 하겠다는 얘기야? 에?
더하겠다는 얘기지. 자, 합의 법칙. 나와 있는 거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나와 있거든. 자, 요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해볼게. 주사위 다시.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번 했어. 그랬을 때 그 주사위의 눈에서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2의 배수 또는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다. 그러면은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그 사건, 이 사료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3가지. 3의 약수는 2가지밖에 없지. 맞아? 근데 너네가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이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약수일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요 사건을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A라고 하고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맞아? 그러면 이 A의 가지수와 B의 가지수를 더해서 총 5가지다 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이런 게 합의 법칙이지. 이해하냐? 어렵지 않지? 쉬운 거야, 쉬운 거.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주머니에 1부터 20까지의 그 숫자가 적힌 카드 20장이 있다고 해볼게. 이 20장 중에서 내가 한 장을 뽑았어. 한 장을 뽑았을 때 이번에는 뭐라 해볼까? 3의 배수로 할까?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거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의 가지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방금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생각을 하면 이 사건을 A, B라고 각각 얘기했을 때 A가 나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6가지. 그지? 6개 있지. 그 다음에 B는 5가지 있겠지. 맞아? 그러면은 마찬가지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일 수는 없으니까 4의 배수일 수 없으니까 둘이 이제 더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선 겹치는 게 있지. 겹치는 거. 겹치는 게 뭐야? 12의 배수. 얘랑 공배수인 12의 배수는 겹치잖아. 여기서도 셌고 여기서도 셌잖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한 번은 빼줘야 되는 거지.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지. 그럼 계산하면 몇 가지야? 10가지라고 하지. 10가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인데 근데 그 중에서 상황에 따라 겹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겹치는 거는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셌으니까 2번 셌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뭔 말인지? 됐지? 이런 게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고배 법칙이야. 고배 법칙은 뭐야? 둘이 곱하겠다는 얘기지. 고배 법칙은 언제 쓰냐면 이거랑 반대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이제 고배 법칙이라는 걸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동시에라는 말이 좀 중요해. 요 동시에라는 말이 동시간대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지. 아니야 그게. 물론 그 말도 포함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네 이거는 좀 흔한 예시인데 집에서 도서관을 들렀다가 학원을 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이 3가지고 도서관에서 학원까지 가는 길이 4가지일 때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원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일단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이제 학원까지 가는 사건을 B라고 하면 A의 가지수는 몇 가지? 3가지. B는 4가지지. 근데 이게 잘 봐. 집에서 여기 갔다 여기 가는 거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맞아? 연속적으로. 사건 A, B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쪽 길을 타고 갔다가 여기서 이쪽 길을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두 개를 뭐 한다고? 곱한다. 이렇게. 됐냐? 그래서 고배 법칙이라는 건 두 사건 A, B가 동시에라는 말을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적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됐냐? 그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두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건의 가지수를
곱하겠다. 곱해서 12가지로 쓰겠다. 뭐 이런 거지. 됐지? 그러니까 동시간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집에서 도서관을 이쪽으로 가는 동시에 여기를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동시간대는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물론 이제 동시간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다 포함한 거. 알았지? 그래서 이런 걸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진욱이가 이제 내일 소개팅이 있대. 네? 소개팅. 와, 소개팅. 시험 기간에. 시험 전날이네. 아, 그치. 미친놈이라서. 소개팅이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소개팅을 나갈 때 이제 그 옷을 좀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옷을 좀 잘 입고 가야 되잖아. 좀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얘 상의가, 잘 그렸다. 와우. 상의가 한 3벌 있고, 그 다음 하의는 2벌 있대. 그 다음 신발. 신발은 한 5개 있대.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코디를 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2 곱하기 5라고 쓰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고르는 게 이거 고르고 또 연속적으로 이거 고르고 또 연속적으로 이걸 고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걸 다 골라야 끝이 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 3개의 사건, 각각 A, B, C라고 하면 이 A, B, C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이걸 다 곱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지. 이해하냐? 됐지? 이런 게 곱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세 번째는 뭐라고 하지? 세 번째는 노가다로 할게. 노가다. 자, 얘는 이제 일일이 세는 건데,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서 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일이 세는 경우도 있어. 보통 이제 일일이 세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주사위 던졌을 때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사위를 2개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2개 던졌을 때 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가짓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이거는 그냥 직접 셀 수밖에 없어. 이해하지? 어쩔 수 없이 셀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그냥 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정리를 하면서 셀 건데, 일단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 아니. 일단 그걸 하나씩 바로 그렇게 세는 게 아니라, 일단 조금 전체적으로 틀을 좀 잡고 나서 세는 거라고, 보통. 일단 그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 합이 5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합이 10일 수가 있지. 맞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이게 되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습관을 좀 들여야 돼. 이게 지금이야 내가 예시니까 좀 쉬운 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어려운 거 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 가장 많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 거의 모의고사, 수능 막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좀 세는 거, 일일이 세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걸 활용해서 이런 걸 세는 거 있잖아.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좀 들여야 돼. 이렇게 케이스로 나누는 거. 합이 5인 경우 또는 10인 경우 이렇게. 이해하지? 그치? 네. 그럼 합이 5인 경우는 어떻게 돼?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보통 순서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1,4가 있고 또 2,3이 있고 3,2가 있고 4,1이 있겠지. 그 다음 합이 10인 경우는 뭐 있어? 4,6이 있고 5,5가 있고 그 다음에 6,4가 있지. 그 총 몇 가지야? 그치? 4가지랑 3가지 더해서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지. 합이 5이면서 동시에 10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4가지랑 3가지를 더해서 총 7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냐? 이런 게 이제 일일이 세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주사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사위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여기서 또 잘 나오는 게 이런 것도 좀 있어. 수용도라고 해서, 수용도가 뭔지 기억하냐 혹시?
기억나지? 네 개만 아웃. 그지. 그거 외우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가 뭐 이렇게 있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냥 A1, A2, A3, A4. 자,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자, 요거랑 거기긴 한데. 자,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리가 네 자리가 있어. 첫 번째 자리를 A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자리를 A2, 그 다음에 A3, A4라고 얘기했을 때, 요 네 자리에 각각 이제 숫자를 4개를 넣을 건데, 4개를 배열을 할 건데, 여기다가. 1, 2, 3, 4라는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여기다 배열을 할 거야. 1하고 2하고 3하고 4. 예를 들어서 뭐 2, 1, 3, 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을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를 찾을 건데, 근데 조건이 뭐가 있냐면, 같은 자리, 그러니까 여기 A,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1, 2, 3, 4니까 이거 AK가 K가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배열을 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 그러니까 만약에 이 K가 1이면은 A1이 1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여기가 요 자리에 1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배열을 하는 가지수를 구하라고 나왔어.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씩 마찬가지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씩 다 일일이 셀 수밖에 없는데, 뭐 일단 하나씩 해보면, 첫 번째 A1의 자리에는 1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뭐야? 세 가지 뭐 2랑 3이랑 4 이렇게 세 개가 있지.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갈 거야. 일단 여기에 2가 들어왔다고 쳐봐. 그럼 남은 숫자는 1, 3, 4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뭐야? 1. 1도 되고 3도 되고 4도 다 가능하지. 맞아? 그러면 1이 들어왔다고 해볼게. 그럼 남은 숫자가 3, 4니까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야 돼? 4하고 얘가 이제 3이 들어와야지 이렇게. 그래야 딱 맞지. 다 다른 거. 맞지? 그리고 마찬가지 2, 3이 들어왔으면 이제 1, 4가 남잖아. 그럼 어떻게 들어와야 돼? 4하고 1이 들어와야 4가 겹치지 않겠지? 그렇지 않아? 1, 4 들어오면 4가 안 되잖아. 이 조건 만족 안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2, 4 들어오면 1, 3 남잖아. 그럼 어떻게 들어와야 돼? 1하고 3이 들어와야 딱 맞겠지. 조건에 맞게.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 3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3 들어왔을 때는 1, 2, 4 나왔지? 근데 여기 2니까, A2니까 여기 2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1 아니면 4만 들어올 수 있겠지. 그럼 3, 1 들어왔다 치면 2하고 4가 남잖아. 그럼 어떻게 들어와야 돼? 4, 2가 들어와야지, 그지? 그 다음 3, 4가 들어왔으면 1, 2 남잖아. 이거는 1, 2가 들어오든 2, 1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또 나올 거고. 그 다음 4는 1하고 3이겠지, 당연히. 맞지? 그럼 4, 1 들어왔다고 치면은 2, 3 남으니까 2하고 3이 들어와야 맞겠지. 그 다음에 4, 3 들어왔으면 1, 2 나왔으니까 마찬가지 1, 2가 들어오든 2, 1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잖아. 맞지? 그럼 총 몇 가지란 얘기야? 9가지가 나오죠, 9가지. 이렇게. 됐냐? 이렇게 일일이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거 있잖아. 마인드맵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수용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이렇게 세는 거를. 이해하냐? 그래서 보통 수용도는 이런 상황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용도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냥 보통 이제 길 찾는 경우가 좀 많이 사용을 하겠지. 길 찾는 거. 뭐 어디서 어디로 갔고, 또 어디서 어디로 가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조건. 이쪽 자리 1이 못 들어오고, 얘가 2가 못 들어오고, 3 못 들어오고, 4 못 들어오는 이런 조건. 이런 조건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의 수용도는 보통 좀 외우는 편이야. 요건 잘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좀 커지면 이걸 일일이 세기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조금 외우는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4개 있을 때는 4개에 대한 수용도, 그러니까 이게 딱 이 상황만은 가능한 거야. 모든 수용도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만 가능한 거라고. 이렇게 4개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에 1 들어오면 안 되고, 2 들어오면 안 되고, 3 들어오면 안 되고, 4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거. 이런 상황일 때, 요때는 이제 4개이면 9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 이게 5개면 몇 개야? 44가지야. 근데 44가지 너네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웬만하면 그건 좀 외워주라고. 4가지, 5가지. 그러니까 4개, 5개 있을 때 9가지, 44가지 이렇게 있는 거.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걸로 일단 문제 좀 몇 개 풀어볼게.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게. 자, 41번 잠깐 보면
자, 41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아까 했지, 그지? 아까 했던 거.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 그 다음에, 여기 있구나. 44번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자, 요게 지금 문자가 3개인 방정식인데, 근데 어차피 지금 이 문자가 전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무한계가 아니지. 그지? 충분히 이제 다 셀 수 있는 유한계의 개수가, 그러니까 유한계의 개수가 나올 텐데, 일단 여기서 이제 요 순서쌍 찾으려면, 뭐 하나씩 다 대입해보는 것도 나쁘네, 그거는. 그지? 그러니까 요건 기준을 하나 잡아서 생각하는 게 좋지. 뭘 기준 잡는 게 좋아? 그지? Z. 그러니까 개수가 제일 큰 거. 얘를 기준 잡아서 생각을 해야 나누는 그 가지수가 좀 적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Z가 1일 때 1부터 가능하지. 그렇지? 1이라고 생각하면 X 플러스 2Y가 얼마야? 3 넘기면 17이지, 17. 그럼 요거 만족하는 순서쌍 찾을 건데, 그럼 여기서 다시 또 기준을 누구로 잡아? Y로 잡는 게 좋겠지, 그지? Y. 개수가 크니까. 그럼 Y가 1일 때 X는 얼마야? 15가 되지. 그리고 Y가 2면 X는 13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Y가 결정이 되면 X 값도 결정이 나겠지, 당연히. 맞지?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자연수 순서쌍이니까 어디까지 가능하냐, Y가? 8까지 가능한가? 8, 1, 8까지 가능하네. 그럼 몇 개가 나와, 여기까지? 8개 나오지? 1부터 8까지니까. 그지? 이렇게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Z가 얼마일 때? 2일 때 2 대입하면은 X 더하기 2Y가 얼만데? 14지. 마찬가지 Y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Y가 1이면 12가 되네, 그지?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6까지 가능하지. 7이면 0, 7이니까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6까지 해서 6이 12에다 2,6까지 가능하겠네. 그럼 요거 6개 나올 거고. 세 번째는 Z가 얼마일 때? 3일 때. 3이면 X 플러스 2Y는 얼마? 11이지. 그러면은 Y가 1일 때는 X가 9가 되겠네, 그지?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지? 5까지 가능하지. 1,5까지 가능하네. 그 다음 네 번째 Z가 4일 때 X 플러스 2Y는 얼만데? 8인가? 그러면은 Y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6,1 어디까지? 3? 2,3까지? 오케이, 이렇게 가능하겠네. 다섯 번째는 Z가 5일 때는 X 플러스 2Y가 얼마? 5가 되지, 5. 그럼 요거는 Y가 1이면 X가 3, 그 다음에 1,2 이렇게 가능하네. 그치? 그리고 Z가 6이면 가능해, 불가능해? 안 되지. 왜냐면 18인데 X 플러스 2Y가 그러면은 18 넘기면 2가 남으니까 X 플러스 2Y가 2가 될 수는 없잖아. XY가 최소가 자연수 1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능하겠지. 그럼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지, 그지? 그럼 각각을 다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지.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맞지? 그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이런 것도 좀 일일이 세는 거지. 일일이 세는 경우. 그 다음 48번도 좀 볼게. 10의 자리는 홀수이고 1의 자리의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자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숫자가 홀수래. 그럼 홀수는 뭐 있어? 1하고 3하고 5하고 7, 9밖에 없지. 한 자리 자연수만 가능하잖아. 맞지? 그리고 이 뒤에 들어오는 숫자는 뭐라고? 소수. 그럼 뭐 있어? 2하고 3하고 5하고 7 이렇게 4개 있지. 그지?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 중에 각각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요거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건이랑 요거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당연히. 그치? 이거 선택하고 얘도 이거 선택하는 거니까 바로 연속적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곱하기를 사용하겠지. 몇 가지야 이게? 5가지. 그 다음 얘는 4가지. 곱하면 얼마? 20가지가 나오겠지. 됐냐? 그치? 지금 이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너네 되게 그냥 별거 아니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가장, 지금 나도 이게 되게 쉬운 거 아는데 왜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를 너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은 되게 쉬운데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거 판단하는 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 생각을 하라고. 문제를 볼 때마다 풀 때마다 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없나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이해하지? 그 다음에 51번 볼게요. 51번. 이건 사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280과 42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일단 공약수 찾는 거는 당연히 두 수의 뭘 찾아야 돼?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지. 최대 공약수. 그럼 최대 공약수를 찾으려면 둘이 뭐 그 니은자로 하는 거 있지. 그 옛날에 배웠던 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소인수분해를 해도 되는데 280, 난 소인수분해 쪽으로 할게. 280 소인수분해 하면 얼마냐? 2에 그러네. 3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지. 그 다음 42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뭐야? 보통 G라고 많이 하지. 최대 공약수는 일단 공통인 소인수를 찾아야지. 2하고 뭐야? 5하고 7이 있지. 공통인 소인수. 맞아? 최대 공약수 찾는 방법은 공통인 소인수를 일단 전부 갖고 온 다음에 지수를 비교했을 때 더 작은 걸 갖고 오면 돼. 오케이? 그럼 뭐야? 2 같은 경우는 제곱이 더 작지. 맞아? 근데 5랑 7은 똑같으니까 그냥 냅두면 되겠지. 됐지? 요게 최대 공약수야, 요게. 그럼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찾으면 이제 요게 답인데 그럼 여기서 약수의 개수 어떻게 찾아? 그치? 지수에 1씩 더한 다음에 다 뭐 하면 돼? 다 곱하면 되지, 그치? 1씩 더하는 거? 요렇게 해서 잠깐만. 3 곱하기 2, 12? 12개 나오겠지, 그치? 12개. 자, 이게 이제 곱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 12 같은 거 해볼게, 12.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소인수분해 하면. 12의 약수가 몇 개냐? 6개지, 6개. 맞아? 6개인데, 그 6개가 사실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10이라는 거는 지금 2의 제곱,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제곱이잖아. 그리고 3이잖아. 그럼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의 0제곱부터, 2의 0제곱이 얼마인지 아냐? 알고 있지? 2의 0제곱이 1인 거 알고 있지? 1이야, 1. 나중에 배울 거야. 2의 0제곱.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2의 1제곱, 2의 2제곱.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3, 여기 3이 나와 있으니까 3의 0제곱. 그러니까 1부터 해서 3의 1제곱까지 이렇게 만들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이 곱하면은 그게 다 약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곱하면은 1이지. 곱하면은 2, 곱하면 4, 그 다음에 3, 6, 12잖아. 이렇게. 이게 몇 개야? 6개지, 6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2개, 얘가 3개니까 2개 곱하기 3개에서 6개인데 이게 3개가 되는 이유는 2의 제곱인데 시작은 0부터 시작을 하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하나를 더 더해주고 마찬가지 3인데 3의 1제곱인데 0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늘어나서 1 플러스 1개, 2개가 되면서 곱해갖고 6개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이제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표를 그리면서. 그리고 표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사실 소인수가 딱 2개 있을 때만 그릴 수 있지 3개 있을 때 못 그릴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요게 원리고 그래서 요걸 활용해서 그냥 이렇게 푸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요거는.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던 그거지. A1, A2, A3, A4. 자연수, 4자리 자연수 만들 때 1, 2, 3, 4를 가지고 조건 만족시키는 거. 아까 내가 했던 그 조건이랑 똑같잖아. 그지? 그럼 몇 가지 나온다고, 이게? 9가지 나온다고. 맞지? 그래서 이런 거 웬만하면 외워주는 게 좋아. 이런 건. 그 다음에 57번? 857번 잠깐 보면 자, 이건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의 수인데 이게 이제 그 둘이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 일단 좀 볼게. 보면 100원짜리 1개 있고 그 다음에 50원짜리 몇 개? 3개.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2개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라고 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고 할 때 A 빼기 B를 구하래.
자, 일단 방법이랑 이제 금액인데,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인데, 요 둘이 푸는 방법이 좀 달라. 이거랑 이거의 푸는 방법이 달라. 푸는 방법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푸는 방법이 굉장히 쉽거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100원짜리가 한 개잖아. 그럼 이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잖아. 맞아? 그게 이제 지불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결국 50원짜리 3개는 4가지가 있겠지.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안 내거나. 맞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금액, 요 금액에다가 하나씩을 더 더해서 다 곱하는 거야. 아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좀 비슷하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 2개 있으니까 10원짜리를 하나 내는 거, 2개 내는 거, 안 내는 거. 그러니까 3가지잖아. 2 플러스 1가지. 맞아? 그래서 이거를 싹 다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 이거 내고 안 내고는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근데 요 가지수 안에는 이 3개를 다 안 내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지. 근데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빼주면 돼. 요게 그래서 방법의 수야. 이건 굉장히 쉬워. 내가 갖고 있는 그 화폐에다가 한 개씩 더한 다음에 다 곱하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를 하나 빼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 계산해버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에서 1 빼면 23이지. 그래서 A는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B인데 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이런 식으로 못 푸는 이유가. 그러니까 금액이다 보니까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 내는 거는 같은 금액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걸로 세져 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얘 같은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하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환전을 할 건데, 환전을 좀 할 건데 일단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최소 금액이 얼마야? 얼마짜리야? 10원짜리가 제일 작잖아. 그럼 10원짜리로 환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지금 이게 총 금액이 얼마야? 270원이잖아. 그럼 270원을 10원짜리로 전부 환전한다고 치면 낼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가 몇 가지야? 27가지지.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쭉 해서 270원까지 하니까 총 27가지가 나오잖아. 지불 금액이. 맞아? 그럼 요걸 전체 가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환전을 한 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환전을 안 했으니까 실제로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을 세서 빼주면 돼. 실제로 지불할 수 없는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원짜리가 2개밖에 없잖아. 근데 10원짜리를 3개 써야 되는 금액이 있지. 30원 같은 거. 30원 지불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금액이 모자라잖아. 없잖아. 아예 10원짜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빼준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그러니까 환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27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환전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을 계산해서 이제 빼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30원짜리는 안 되잖아. 30원하고 또 뭐 있어? 30원하고 그치 40원 안 되지. 50원 같은 경우는 50원짜리 하나 내면 되니까 괜찮지? 맞지? 그 다음 60원 괜찮지? 50원 하나, 10원 하나. 70원 괜찮고 80원 안 되잖아. 80원, 그 다음 90원 또 뭐 있겠어? 130원, 140원, 또 180원, 190원, 그 다음에 230원, 240원. 280원은 안 되지. 총 금액이 270원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럼 딱 몇 개를 빼는 거야? 10개를 빼는 거지. 그래서 10가지 빼서 17가지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냐? 그래서 지불 금액의 수가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전한다고 생각해서 풀면 되는데 근데 이 환전하는 방법이 또 다 되는 게 아니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최소 금액이 지금처럼 이제 10원 같은 거는 괜찮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58번 같은 경우. 얘는 지금 지불 방법인데 지불 금액이 아니라 방법인데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끝이긴 해. 근데 얘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걸 지불 금액의 수라고 한다면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도 이제 환전을 좀 하겠지. 맞아? 환전을 가장 작은 금액,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금액이 뭐야? 50원이잖아. 그럼 50원으로 환전한다고 치면 50원이 몇 개 있냐? 환전한다고 치면. 응? 진짜?
1,000원에다가 1,300원에 1,500원이냐? 1,500원이면 30개인데요. 진짜? 네. 30개? 30개. 네, 절대 안 믿으세요. 그래? 30개라고? 30개 맞아요. 30개? 안 나와요. 그렇대. 그럼 일단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총 몇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 30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내용으로 생각하면. 맞아? 이렇게 30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잘 봐. 여기서 만약에, 뭐가 있지? 안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뭐가 있었지? 문제된 게 없네요. 아니야, 없어. 쓰고. 그러게, 안 되는 게 없네. 잠깐, 있지 않을까요? 잠깐 기다려봐. 하고 10원이나. 네,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네? 진짜 없는 것 같은데? 네, 다 돼. 다 될 수밖에 없어. 그러네. 아씨. 요건 다 되네. 그치? 그럼 요건 그냥 금액은 30까지가 끝이겠지? 그럼 요거 말고 딴 거 같은데? 이것도 10원짜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똑같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 기준이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이게 맞았던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를 다 10원짜리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 10원짜리로 바꾸는 건 안 되지. 그러면은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 너무 많잖아. 10원도 안 되고, 20원도 안 되고, 30원도 안 되고, 40원도 안 되잖아.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최소 금액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잠깐만, 여기서 안 되는 게 없나, 진짜? 왜냐면 또 100원, 50원만 사용해도 500원 되고. 그러네. 50원에 3개는 넣을까? 이게 얼마야? 1,000원에다 1,300, 1,500원이냐? 네. 다 합치면 1,500원이지?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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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원. 다 할 수 있네? 선생님 문제를 만들어보자. 아니, 다 할 수 있겠다. 요거 말고, 아까 그거랑 조금 다른데, 그 문제가 기억이 안 나네. 요거였던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 줄게. 아무튼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면 돼. 그 방법의 수는 쉽고 그냥 하나씩 더한 다음에 곱하고 나중에 1 빼고 그 다음 금액의 수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최소 금액으로 이제 환분이 아니라 환전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860번 보면 이것도 어렵진 않지. 아까 고배 법칙 했던 그 예시랑 똑같은 거니까. 자, A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방법을 구하래. 그럼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 A에서 어디로 가는 거? B를 거쳐 C로 가는 거.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 C를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당연히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러니까 각각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A, B, C 같은 경우는 몇 가지야? A, B, C는 4 곱하기 2가지니까 8가지지. 그 다음 A, D, C는 3 곱하기 4가지니까 12가지지. 둘이 더하면 20가지? 20가지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 색칠하는 거. 자, 이 색칠하는 것도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냥 이런 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것부터 보통 칠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인접한 게 제일 많은 게 뭐야? A잖아, A. 그러면 여기서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할 건데, 맞냐? 빨간, 주황, 노랑, 파랑, 맞네, 5가지.
근데 이제 중복해서 칠해도 상관은 없다고 했지, 색깔을. 그치? 그러면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거, A가 지금 제일 많이 인접해 있으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라고 하고, 그 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4가지. 그치? 그 다음 여기는 3가지. 그 다음 여기는, 그치? 요거 2개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지. 그치? 그 다음 얘는 요거 2개랑만 다르면 되니까 또 3가지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이건 다 연속적으로 칠하는 거니까 다 뭐 하면 돼? 곱하기를 하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이제 세주면 돼. 요거는 좀 쉬운 거고, 조금 까다로운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요런 거. 그냥 간단하게 요거 말고 요런 거 볼까, 요런 거? 요런 게 조금 까다롭지, 요런 거. 자, 여기도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게 어디야? A잖아. 그럼 A 먼저 색 칠한다고 생각해봐. 자, 이것도 지금 5가지 색깔로 칠하는 거니까 A에 칠하는 게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여기는 4가지. 여기는 이거 제외하고 3가지. 얘는 이거 제외하고 3가지지. 맞아? 그럼 이거는 2가지? 여기서 좀 걸리지. 얘를 2가지라고 한다는 거는 요거가 다 다른 색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3가지라고 한 거는 요거랑만 다른 거니까 얘랑은 같을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얘랑 같으면은 여기가 몇 가지인데? 3가지를 칠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2가지를 칠할지 3가지를 칠할지 고민이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랑 어디야?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 EC 아니면 BD지. 둘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돼. 그럼 내가 기준을 E하고 C로 잡는다고 치면 EC가 같은 색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먼저 첫 번째로 같은 색인 경우. 그럼 일단 같은 색이라고 가정하고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C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그러면 여기에 칠하면 당연히 여기도 칠해진 거지.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지. 요거 다르게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D에 칠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 요거랑 요거 같은 색이고 요거랑만 다르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2개 빼갖고 3가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C가 뭐 한 거? EC가 다른 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4가지.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 E에 칠할 수 있는 건 2가지. 이거랑 다 달라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2가지지. 그 다음 D에 칠할 수 있는 건 2가지겠지. 그래서 요거 2가지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지. 됐냐? 그래서 요런 게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러니까 쭉 그냥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칠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방금처럼 뭐 2를 써야 될지 3일을 써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는 이제 나눠서 푼다고 생각하면 돼. 됐냐? 그 다음에 이제 순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 경우의 수야. 덧셈,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쓴 거야, 지금까지 한 거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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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다가 이거 승리하면 잠깐 쉬었다 할게. 그 다음에 순열이라는 걸 볼 건데, 순열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정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 서로 다른 알게야. 서로 다른 알게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알게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npr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A, B, C, D 4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순열을 하기 전에 요거 먼저 얘기할게. 자, n의 계승이라는 게 있어. 계승. 자, n의 계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n의 계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A, B, C, D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자, 자리를 4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4가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그 다음 1가지지.
이런 걸 n의 계승이라고 하고 기호로 4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쓸 거야. 느낌표 그냥 쓰면 돼. 그래서 요 기호 자체가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그래서 n의 계승이라는 거는 기호로 n 팩토리얼이라고 쓰고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뭐 4, 3, 2, 1 이런 것처럼 n 곱하기 n-1 곱하기 그러니까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가서 1까지 1이 나올 때까지 싹 다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이런 게 이제 n의 계승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계승이라는 건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그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에서 이런 n의 계승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자, 이 계승을 가지고 이번에 순열이라는 걸 할 건데 자, 이번에는 A, B, C, D 4명을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4명을 전부 나열하는 거는 방금 했던 그거 팩토리얼 그거 쓰면 되고 4명 중에서 딱 2명만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열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A, B, C, D 4명 중 하나 뽑아서 넣으면 되니까 곱하기 그럼 A가 들어왔어. 그 다음은 3가지겠지. 3가지. B가 들어왔다고 해볼게. 이렇게. 그래서 4 곱하기 3가지가 끝이지. 여기서 12가지가 끝인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4P2라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걸. 오케이? 그러니까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은 거야? 2명을 뽑았지. 2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잖아. 나열. 그러니까 지금 내가 A, B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랑 B, A 순서로 나열한 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당연히. 첫 번째 A가 오는 거랑 첫 번째 B가 오는 건 다른 경우야. 이해하지? 이런 걸 이제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개념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 B랑 똑같은 애들을 뽑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저 자리가 바뀌었을 때 서로 다른 경우 이렇게 다른 경우가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자리가 바뀌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 그게 일렬로 나열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4명 중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거를 기호로 4P2라고 쓰고 지금 보는 것처럼 계산하는 방법은 4 곱하기 3으로 계산할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4에서 출발해서 하나씩 까면서 갈 거야. 그 계승하는 것처럼 하나씩 까면서 곱할 건데 2개 나올 때까지 곱하는 게 2개일 때까지 하나씩 까서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4에서 시작해서 2개의 숫자까지 곱하는 거지. 하나씩 까면서. 오케이? 4P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한 명 더 추가했다 해볼게. 5명 중 2명을 뽑아. 5명 중 3명을 뽑는다고 해보자. 3명. 그러면 자리를 3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러면은 그냥 생각했을 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이렇게 쓸 수 있지. 5, 4, 3.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기호로 쓰면 5명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해서 5P3을 써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 5에서 출발해서 하나씩 까면서 3개의 숫자가 나올 때까지 그지? 그때까지 쓴 다음에 곱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지? 요게 이제 NPR의 그 공식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만약에 10P4는 그럼 요건 계산 어떻게 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얼마? 7까지 계산하면 되지. 10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까면서 4개 나올 때까지. 그치? 4개 나올 때까지. 이해하지? 그리고 이 상황을, 이거는 이제 10명 중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NPR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게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이야,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상황을 바꿔보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아까 바꿔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자, 5명 중에, 이거 같은 상황이야, 지금 얘기하는 건. 5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가지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5명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5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과 총무를 뽑는 가지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지금 말은 좀 다르지만 두 개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지. 맞지?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 가장 먼저 뽑히는 게 보통 회장일 거 아니야. 그 다음은 부회장 뽑을 거고 마지막으로 총무를 뽑잖아 보통. 이해하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5명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그치? 그래서 말은 좀 달라도 이렇게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그런 상황이면 그러면 다 이렇게 순열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NPR을 계산하는 방법, 공식으로 굳이 쓰자면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하나씩 까면서 몇 개 나올 때까지. 몇 개 나올 때까지. 그건 n의 계승이고. 몇 개 나올 때까지? 몇 개? 알게 나올 때까지, 알게. 오케이? 지금 5개 중에서 3개 뽑는 거라며. 그럼 5부터 시작해서 3개 나올 때까지 곱한다며. 맞아? 3개 나올 때까지 쓰고 나서 다 곱한다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n개 중에서, 그러니까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알게 나올 때까지 다 쓴 다음에 그걸 다 곱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n부터 시작해서 n-1, n-1 쭉 가서 어디까지 곱하면 되는 거야? n-r 플러스 1까지 곱하면 되지. 맞아? 여기까지가 알게잖아. 여기까지가. 맞지? 왜냐면 여기 지금 n이라는 거는 n-0이니까 n-0, 0, 1, 2,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아이고, r-1까지가 몇 개야? 0부터 시작해서 r-1개까지. 1까지가 몇 개야? 이게 알게잖아. 그러니까 너네 1부터 r까지면 몇 개야? 알게 아니야, 알게? 이게 당연히 정수라고 생각하면.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부터 13까지 몇 개야, 정수는? 13개잖아. 이런 것처럼. 1부터 r까지 정수는 몇 개야? 알게잖아, 알게. 근데 지금 얘가 시작은 0부터 시작하지. n-0이니까. 맞아? 그럼 0부터 r까지면 r 플러스 1개니까 하나 더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r개까지 나오려면 r-1까지가 r개까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0부터 r-1까지.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에 n-r-1이니까 이 마이너스 1 분배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고, 요거. 그러니까 요거대로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걸 조금 변형을 하는 공식이거든? 그럼 얘는 변형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분자에다가 n-r, 그 다음에 n-r-1, 이런 식으로 쭉 곱해서 1까지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도 상관은 없지.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이렇게. 1까지, 이렇게. 맞아? 상관없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 위에 있는 분자는 뭐가 되냐?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여기서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잖아. 여기서 하나 까면 얘잖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까면 얘고. 맞아? 그리고 쭉 가서 1까지 곱했잖아. 그럼 이걸 위에 걸 뭐라고 쓰면 돼? n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지. 그리고 밑에 거는 n-r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1까지 곱하는 거니까 n-r 팩토리얼이라고 써도 되지. 맞아? 그래서 요게 이제 공식, 두 번째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요 공식도 외우긴 해야 돼. 이거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또 조합, 그 다음에 내가 조합을 할 건데 조합 공식을 유도할 때 또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 알고 있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p4 같은 경우를 계산하면 얘는 10팩을 10에서 4 뺀 6팩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요걸로 계산할 거야. 계산은 실제로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이건 살짝 이제 그 어떤 순열이나 조합, 그리고 조합 공식을 증명할 때 사용하거나 순열의 어떤 성질, 그런 거 성질 증명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따로 또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지? 그러니까 계산하는 건 그냥 이렇게 계산할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성질 증명이나 그런 거 할 때 이제 써먹으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순열 공식은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순열에 대한 그 성질 몇 개만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이제 NP0 같은 거, NP0. 자, 얘 해석을 해보면 뭐지? NP0이라는 건 N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빵개 뽑는 거지, 빵개. 아예 뽑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그냥 한 가지로 쳐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 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좀 사실 해석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n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해석으로는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요거는 그 공식을 가지고 좀 증명을 좀 해볼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NPR 공식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R 대신에 0을 대입해도 성립은 하겠지. 당연히. 맞지? 그럼 0 대입하면은 n-0팩분의 n팩이니까 분모가 얼마야?
n팩이지 n팩. 그럼 n팩분의 n팩이면 약분해서 얼마야? 1이라고 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 그래서 np형은 1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np1. 얘는 몇 가지지? n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나열하는 건데 하나를 뽑는 건 나열하는 개념이 의미가 없지. 그럼 그냥 몇 가지야? n가지지. 그냥 n개 중에 하나 뽑겠다 이런 거잖아. n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pn.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건 그냥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같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n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겠지. 오케이? 됐냐? 이렇게 이제 성질 요 세 가지 요거 잘 기억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0팩토리얼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 0팩토리얼이 1이다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여기서 설명을 좀 해볼게. 일단 npn이 n팩토리얼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 맞아? 그러면은 요거를 요 npn이라는 걸 이 공식에 대입을 한번 그대로 해볼게. 그러니까 r 대신에 n을 대입해보면 n-n 팩토리얼 분의 뭐야? n팩이지, 그지? 그럼 분모 계산하면 얼마야? 0팩 분의 얼마? n팩이잖아. 맞아? 근데 이 결과가 얘랑 똑같아야 되지. 맞지? 이거는 지금 요거는 이 공식에다 그냥 대입해서 나온 식이니까 얘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똑같으려면 0팩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1. 얘랑 같으려면. 맞아? 그래서 그냥 0팩토리얼이 1이다라는 거 그냥 외우면 돼, 얘는. 얘도 해석은 안 되지만 그냥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0팩은 1이다라고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순열 같은 경우는 기호 연습은 사실 그렇게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기호 연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너네가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순열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순열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를 이제 파악하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딱 보고 얘가 순열이다 아니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일단 예를 들어서 뭐 815번 같은 거, 뭐 이건 좀 너무 쉽긴 한데 일단 요거 또 잠깐만 보면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그럼 5개 중에 3자리를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에 나열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맞아? 왜냐면은 너네 예를 들어서 1, 2, 3 나열한 거랑 3, 2, 1 나열한 거는 같은 자연수야, 다른 자연수야? 다른 자연수잖아. 위에 건 123이고 밑에 건 321이니까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한다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일렬로 나열이야. 알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순서를 고려한다는 게. 아니야? 알지? 그러면 3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가지야? 뭐라 쓰면 돼? 기호로? 5p3이라고 쓰면 되지. 그럼 543 계산하면 되니까 60까지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그 중에서 짝수의 개수래. 그럼 여기서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3자리잖아. 그럼 3자리에서 짝수라는 거는 1의 자리가 뭐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1의 자리가 짝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짝수는 2하고 4밖에 없잖아. 그럼 2인 경우랑 4인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1의 자리가 2면서 동시에 4일 수 있나?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둘이 뭐 해야 돼? 더해줘야겠지, 그지? 합의 법칙 이용해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 2가 들어왔다 쳐봐. 그럼 남은 숫자가 1, 3, 4, 5, 4개잖아. 그럼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어야지. 그게 몇 가지야? 4개 중에 2개 뽑아서 넣는 거니까 4p2라고 쓰면 되지, 그지? 이거랑. 그 다음 얘는 똑같이 4p. 그러면 4p 더하기 4p2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4 곱하기 3, 12에다가 12니까 24가 되겠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되냐? 자, 그리고 대표용은 조금 이따가 풀게. 일단 진도를 먼저 나올게. 일단 이런 게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조합인데, 조합이랑 이제 순열, 요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거 둘이 좀 달라. 그래서 요거 둘을 헷갈리면 안 된다, 요 두 개를. 조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야, 그냥.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라고 나와있지. 그러니까 순서 고려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거. 그런 걸 조합이라고 하는데, 아까 했던 그 예시랑 좀 비교하면서 볼게. 자, A, B, C, D 이 네 놈 중에서 내가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를 뽑을 거야. 그럼 그렇게 뽑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기호로 쓰면 4p 2가 되지.
왜냐면 반장, 부반장이라는 것 자체가 순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AB 뽑힌 거랑 BA 뽑힌 게 같아 달라. 다르잖아. 먼저 뽑힌 사람이 보통 반장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4P2,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해야 되니까 순열로 생각해서 4P2라고 쓴단 말이야. 됐냐? 그래서 계산하면 12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 조합은 뭐냐면 A, B, C, D 4명 중에서 그냥 대표 2명을 뽑는 거야. 대표 2명. 그럼 대표 2명을 뽑는 거는 A, B 뽑힌 거랑 BA 뽑힌 게 같아 달라? 같은 거지. 맞아? 그래서 요거의 가지수를 생각을 해볼 건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순열을 좀 이용을 할 거야. 이걸 활용해서 이제 조합을 구할 건데 일단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4P2라고 생각을 일단 해. 4P2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걸 실제로 12가지잖아. 12가지를 한번 다 써보면 AB랑 AC, AD, 그 다음 BC, BD랑 CD 그리고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BA, CA, DA, 그 다음 CB, DB에다가 DC 이렇게 12가지 나오지. 맞아? 네. 12가지 나오지. 그치? 그럼 잘 봐. 이게 지금 조합의 상황, 대표 2명을 뽑는 상황에서 이 둘이 어때? 같은 거지. 요 둘은. 같은 거야. 요것도 같은 거고, 같은 거고, 같은 거고, 같은 거야. 그러면 이 순열의 12가지는 조합으로 왔을 때는 지금 몇 배가 불어 있는 거야? 2배가 불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2배로 나눠주는 거야. 2로.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요 A하고 B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있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맞아. 정확하게.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걸 이 팩토리얼이라고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요게 이제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걸 기호로는 뭐라 쓸 거냐면 4C2라고 쓸 거야. 4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냐? 자, 하나 더 늘려볼게. 자, 이번에는 대표 3명을 뽑아보자. A, B, C, D, E에서 5명 중 대표 3명을 뽑아볼게. 그럼 일단 순열을 활용한다 했으니까 5명 중 3명을 뽑는 건 5P3이지. 맞아? 그럼 5P3의 가지수 안에는 이거 계산하면 60가지인데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3명이 뽑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A, B, C랑 A, C, B랑 B, A, C, 그 다음 B, C, A, 그 다음 C, A, B, C, B, A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무수히만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60가지 있겠지. 요것들을 지금 내가 예시 들은 거 요 6가지를 포함해서 60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지금 순열이야. 순서가 다 바뀌었을 때 다 다른 거. 맞아? 근데 실제로 이 6가지는 조합의 상황에서는 어때? 조합의 상황에선 대표 3명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6가지는 다 어떤 경우야? 다 똑같은 경우 아니야? 어찌됐건 A가 뽑히고 B가 뽑히고 C가 뽑힌 거잖아. 대표 3명.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 6가지는 결국 조합의 상황에선 한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순열 60가지 계산한 거는 조합의 상황에서는 6배가 불어있는 거니까 이걸 뭘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누는 건데 그치? 그 6이 이제 요 A, B, C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있잖아. 맞아? 그래서 그걸 3팩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하냐? 그래서 요걸 기호로 쓰면 얘 같은 경우는 6명 중 3명을 뽑기, 5명 중 3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우리 NCR 계산할 때, 그러니까 NCR이라고 얘기하는데, 조합은. NCR 계산할 때는 얘는 이제 R팩분의 NPR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아까 NPR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R팩분의 N-R 팩분의 N팩이라는 공식이 있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요거 번분수 풀어주면 얘는 R팩 곱하기 N-R 팩분의 N팩. 이런 공식이 나와. 그래서 이 공식도 마찬가지 외워줘야 돼. 이것도. 됐냐? 이것도 좀 비슷해. 얘도 사실 공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요렇게 계산할 거거든. 계산은 요렇게 계산할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요거에서 또 성질이라든가 어떤 걸 좀 증명할 때는 그때는 이 공식을 사용할 거니까 이것도 외워야 돼. 알았지? 외워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조합의 성질 마찬가지 몇 개만 좀 볼게.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첫 번째는 NC0. NC0 마찬가지 얼마야? 1일 N개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는 거. 똑같이 이것도 대입해보면 나와. 1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NC1.
얼마? n개지. n명 중 하나 뽑는 거니까 n가지잖아. ncn은 잠깐만. ncn 말고 이렇게 해볼까? ncn 여기다. 자, ncn은 몇 가지? n명 중 n명 뽑는 거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그냥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3명 중에 3명 뽑는 거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러니까 너네 중에서 지금 둘, 넷, 다섯이잖아. 5명 중에 5명 다 뽑는다고 하면 그냥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렇지? 5명 다 뽑는 게. 그렇지? 나열 안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얘는 이제 NCR이 NCN-R과 같다. 이런 공식이 있어. 자,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해. 이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자주 쓸 거기 때문에 그냥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공식이야. 이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C7 같은 게 있다고 해볼게. 10C7. 그럼 이거를 계산하려면 일단 계산 방법은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7팩분에 10P7이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요게 좀 빡시잖아. 요거 계산하기가. 그리고 또 7팩이라는 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실제로 요걸 이제 계산해보면 7부터 4까지가 이만큼이 약분되면서 날라가지. 그럼 결국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잖아. 맞아? 그럼 요거 자체 요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10C3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니까 훨씬 간단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그 공식이야. 10C7을 계산할 때 10C10-7과 똑같기 때문에 10C3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의 반보다 클 때 보통 이 공식을 이용해서 뒤에 숫자를 줄여갖고 계산을 좀 편하게 한다는 얘기지. 이해하지? 됐냐? 요 증명은 굳이 안 할게. 그냥 외워.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있긴 할 텐데 그거는 여기서 많이 쓰지는 않는 거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사실 4번이지 4번 얘기하는 거야. 4번 공식이 하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조합 두 개를 더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만드는 공식인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그래서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어. 사실 이거는 만약에 외운다고 하면 그냥 시험 보기 전날 정도? 시험 보기 전날은 좀 그렇고 내신 기간 때 잠깐 외웠다가 까먹어도 그게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합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조합을 좀 일단은 잠깐 대표 유형 쪽 가서 몇 개만 좀 해볼게. 일단 순열 쪽이랑 조합이랑 좀 같이 풀면서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순열 67번 보면 1학년 학생 3명 그 다음에 2학년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게 서는 방법을 구하래. 그럼 1학년 3명 있고 2학년이 4명 있잖아. 이렇게. 그럼 1학년끼리 이웃한다 했으니까 얘네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돼.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5팩토리알 쓰면 되지. 그치?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에 요 안에 얘네끼리 또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3팩토리알을 계산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와.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웃한다라고 하면 그걸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안에서 또 이제 걔네끼리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서 그거까지 곱해주면 저 이웃하는 순열의 수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거꾸로 이번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 71번 보면 어느 산악 동호회 남자 2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지리산 등반하려고 하는데 지리산을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를 구하래.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고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도 되는데 전체는 몇 가지야? 전체를 방법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는 걸로 생각한다면 전체 가지수는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5 팩토리알 쓰면 되지. 여기서 이제 남자끼리 이웃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 여자끼리 이렇게 그럼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 하나 둘 셋 4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1명이라고 보는 거고
그럼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4팩 곱하기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뭐야? 2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은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자 3명을 먼저 나열을 해. 그럼 이게 몇 가지야? 3팩이지.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자리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 있지. 이 4자리 중에 남자가 들어갈 2자리를 뽑는 거지. 그럼 4자리 중 남자가 들어갈 2자리를 뽑는 건데 순서를 고려해야 안 해? 당연히 해야지. 왜냐면 여기 남자 이렇게 왔을 때 이 남자랑 이 남자는 다른 남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야 남자 AB라고 했을 때 AB 오는 거랑 BA 오는 건 다를 거 아니야. 그제? 그렇기 때문에 순열로 생각해서 곱하기 4P2라고 쓰면 돼. 4자리 중 2자리를 뽑는 거지. 순서를 고려해서. 이해하냐? 자리를 뽑는 거야. 자리를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뽑아서 사람을 넣는 거야. 이해하냐?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워하는 게 지금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줘서 알겠지만 어려워하는 게 이런 부분이야. 이런 부분. 4자리에서 2자리를 뽑는데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 순서를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너네가 좀 많이 헷갈려해. 그래서 P를 써야 되는지 C를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니까 요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맞지? 아무튼 요거 계산해도 되고. 그 다음에 11번, 874번. 자, 얘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총 7명이잖아. 이 중에서 양 끝에 여학생이 온대. 양 끝에. 그러면은 여학생을 먼저 2명을 뽑아서 넣을 건데 2명을 뽑아서 넣을 거야. 그러면 4명 중 2명을 뽑아서 여기다 배치를 할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4P2라고 하면 되지. 여자 4명 중 2명을 뽑아서 여기다 배치할 건데 당연히 순서를 고려해야지.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조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몇 명 나왔어 이제? 5명 남았지? 그럼 5명을 뭐 하면 돼? 그냥 일렬로 나열하면 되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돼. 그 다음 78번. 자,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자,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보통 이제 그 반대 사건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있다는 거는 이쪽 끝에 모음이 있어도 되고 이쪽 끝에 있어도 되고 양쪽 끝에 모음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그 경우를 찾는 것보다 전체에서 양쪽 끝에 뭐가 오는 거? 자음이 오는 거를 찾아서 빼는 게 낫겠지. 그치? 전체는 6팩이지. 여기에서 자음이 지금 뭐 있어? S랑 L, N하고 T 있지. 그치? 그럼 이 4개 중에 2개 뽑아서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게 몇 가지야? 4P2라고 쓰면 되지. 맞아?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나열하는 거니까 4팩. 요걸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됐냐? 되지? 그 다음에 81번.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3의 배수, 니네 3의 배수 판정법을 알고 있나 혹시? 기억 안 나? 3의 배수 판정법. 그러니까 123이라는 건 3의 배수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각자리 수의 합이 얼마야? 다 더하면? 다 더하면 6이잖아. 6은 3의 배수지. 그걸로 판단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걸로 판단하면 돼.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은 그 숫자는 3의 배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러니까 51 같은 것도 마찬가지 뭐야? 더하면 6이잖아. 그러면 3의 배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풀 건데 3의 배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하나씩 세봐도 되고 그냥 생각해볼게. 일단 0, 1, 2 사용하면 되지. 이거 다 더하면 3 아니야? 그치? 그래서 120이라든지 뭐 102라든지 그치? 210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 그치? 그 다음 또 뭐 있어? 1, 2, 3도 되지. 2, 3, 4도 되고 맞아?
그 다음에 0, 2, 4도 가능하지. 그죠? 이렇게 있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3의 배수가 나오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맨 앞자리에 1이나 2가 오는 경우로 생각을 해서 풀어주면 일단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1이 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2, 0이나 0, 2지. 그러니까 두 가지지. 그죠? 그 다음 2가 왔다고 했을 때 1, 0, 0, 1 두 가지니까 네 가지밖에 없지. 맞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1, 2, 3을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3팩이지, 3팩. 6가지지. 얘도 6가지. 얘도 4가지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란 얘기야? 20가지 나오겠지, 20가지. 이해하냐? 84번은 일단 요건 패스. 이거는 그냥 사전식 배열이라고 너네 사전 알고 있지? 사전. 사전 보면 A, B, C, D, E, F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쭉 나와 있잖아.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A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영단어 중에 뭐 쓸만한 게 있나? 뭐 애플 쓴다고 하면 어떻게 돼? 가장 A 먼저 찾지? 네. 그치? 맨 앞에 A 먼저 찾잖아. 그럼 그 안에서 또 뭘 찾아야 돼? P를 찾아야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뭘 찾아야 돼? 그 다음 또 P. 그러니까 처음에 A 찾고 그 다음에 첫 글자가 A로 시작하는 영단어가 쭉 나열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서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A가 또 있겠지. A 2개로 시작하는 영단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아무튼 그냥 얘기해보자고, 시태가. 그 다음은 이게 끝났어. 이런 영단어가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B가 오는 거, 두 번째 B가 오는 게 또 쭉 나열돼 있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쭉 찾다가 이제 P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A, P 했을 때 그 다음 또 오는 게 A가 또 오는 경우도 있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가 또 있을 거고, 이렇게 또 이제 A, P, B 오는 경우가 또 있을 거고, 쭉 나열하다가 또 이제 P 또 찾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전식 배열이잖아. 맞아? 그래서 그렇게 나열했을 때 저 문자는 저 몇 번째에 오는지를 찾아라 그런 거야. 그래서 요거대로 쭉 나열을 한번 그냥 해보면 돼. 몇 가지 나오는지. 맞지? 나열을 해보라고. 해봐. 좀 노가다긴 한데 해봐. 금방 해. 그 다음 잘 봐. 자, 88번 보면 NPR과 NCR의 계산인데 NPR이 360이고 NCR이 15래. 이때 N과 R의 합을 구하래. 자, NCR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NPR를 R팩으로 나눈다고 했지. 공식이. 근데 이게 얼마라고? 360이라고. 얘가 얼마? 15. 그럼 15는 R팩분의 360이니까 R팩은 얼마야? 15로 나눠주면? 14? 아니, 24? 24요. 24래.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그럼 R팩 했을 때 순서대로 4개 곱했을 때 1부터 당연히 그지? 1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그지? 어디까지 곱해야 돼? 4까지 곱하면 24지. 그러니까 R이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야. 맞지? 그럼 R이 4. R이 4. 그러니까 위에 걸로 할게. 자, NP4가 360이래. 그럼 N부터 시작해서 N-1, N-2, N-3 이렇게 곱해갖고 360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 근데 그거는 보통 그렇지. 보통 그걸 N으로 해서 이걸 4차 방정식을 풀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360을 좀 소인수분해해서 연속된 네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 그런 식으로 360을 소인수분해해갖고 연속된 네 자연수로. 그럼 그게 이제 6543이 나오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N이 6이란 얘기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4차 방정식을 풀 수는 없잖아. 물론 나오긴 할 텐데 복잡하지. 그렇게 하면. 93번 증명 패스. 다 패스해요? 아니 너네 하라고. 어차피 너네 다 해야 돼 이거. 제가 증명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아니 해. 아니야 96번은 패스. 그건 증명이 아니야. 봐봐 97번 97번. 자, 의사 7명이랑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자,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냥 뭐야? 뽑기만 하는 거지. 나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안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잖아. 지금 나열한다라는 상황이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의사로 같을 수도 있고 간호사로 같을 수도 있지. 의사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7명 중에서 3명을 뽑기만 하면 되지. 그 다음 또 간호사로 같은 경우는 6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면 되지. 근데 이거랑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자 902번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건데, 자 혜원이랑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 중에서 축제 공연 무대 해설 회원 5명을 뽑는데, 무대 해설 5명을 뽑는다는 거는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그 대표를 뽑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조합으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혜원이와 민준이를 모두 뽑는데, 그러면 총 5명 뽑을 건데 혜원이랑 민준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3명은 몇 명 중에서 뽑으면 돼? 10명, 그치? 12명이었는데 2명 나갔으니까 10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겠지, 그냥. 그럼 이게 끝이지. 됐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2명을 뽑은 거야, 미리. 그러니까 미리 뽑아놓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지? 그 남은 애들 중에서 이제 추가로 더 인원수 채운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 907번. 자, 남자 6, 여자 6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남자랑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돼야 되니까 이거를 일일이 세기는 좀 힘들잖아. 남자 하나 뽑고 여자 3명 뽑고 그 다음에 2명 2명 뽑고 3명 1명 뽑고 이걸 각각 센 다음에 다 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예 전체에서 그냥 빼는 걸로 갈게. 전체 12명 중 4명을 뽑는 가지수에서 남자 중에서만 4명을 뽑거나 여자 중에서만 4명을 뽑기만 하면 되지. 이걸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남자만 구성된 거나 여자만 구성된 거를 빼면 남자랑 여자가 적어도 1명씩은 포함될 거 아니야. 이해하냐? 그렇게 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계산하면 돼. 이거. 됐지? 그 다음에 11번. 자,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래. 자, 여기 지금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순열을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순열은 뭐였냐면 N명의 구성원 중에서 이 중에서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한 그룹에서 뽑아서 나열을 하는 게 순열이란 말이야. 이게 한 세트야. 조합은 한 그룹에서 그냥 뽑기만 하는 게 한 세트고.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어른이라는 그룹이 있고 어린이라는 그룹이 있잖아. 그룹이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이거를 2개를 동시에 뽑아서 여기서 뽑아서 나열하고 여기서 뽑아서 나열하면 얘네 둘이 섞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순열로 계산할 수는 없어. 순열은 당연히 한 그룹에서 뽑고 나열하는 게 끝이란 말이야. 근데 얘를 순열로 하면 뽑고 나열하고 얘를 뽑고 나열하는데 얘네 둘이 섞이는 게 아니잖아, 아예.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룹이 이렇게 2개 이상일 때는 각각 뽑아준 다음에 뽑아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얘네를 나열을 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6명, 어른 1명 뽑고 어린이 2명 뽑는데 그럼 어른 1명 뽑는 가지수는 몇 가지? OC 1가지지. 5가지 그냥 써도 돼. 상관없어. 곱하기. 그 다음 어린이 2명. 6명 중에서 뽑는 거니까 6C 2가지지. 일단 뽑기만 해. 그럼 얘네 지금 총 3명 뽑았지? 그럼 3명을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곱하기 3팩이라고 쓰면 되지.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해하냐? 그러니까 뽑고 나서 그걸 나열한다는 얘기야.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그룹이었으면 그냥 순열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주고 나열한다고. 됐지?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14번. 자, 요거 함수의 개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는 나중에 너네 저 모의고사나 수능 쪽에서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야. 자, 이게 지금 요거 지금 밑에 요 조건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 찾으라고 했는데 이 조건이 뭐야? 조건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증가함수지. 오케이? 증가함수.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중에 증가함수의 개수 찾으란 얘기야. 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 이 공역에서 그냥 얘네한테 화살표 받을 세 놈을 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OC3이 끝이야. 그냥. 5명 중 3명을 뽑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만약에 4, 8, 2 뽑았어. 예를 들어서 4, 8, 2 뽑았어. 그럼 1은 어디로 가? 증가함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세 놈을 뽑았어. 그냥 4, 8, 2를 뽑았다 쳐봐. 그럼 1은 어디에 대응돼야 돼? 이 세 놈 중에. 1은 2로 가야지. 3은 4로 가고 5는 8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 증가함수라고. x가 커질 때 y도 커져야 되잖아. 맞아? 그럼 저기 있는 x 중에 제일 작은 놈이 1이면 여기 있는 y 중에 제일 작은 놈에 대응해야 되고 두 번째 작은 놈은 두 번째 작은 놈에 대응해야 되고 마지막 제일 큰 놈이 제일 큰 놈에 대응해야 될 거 아니야.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라고. 증가함수. 일단 그건 닥치고 있어. 증가. 그 다음에 잘 봐. 4, 8, 2를 뽑았을 때 그렇게 가고 내가 만약에 2, 4, 8 뽑았어. 그럼 어떻게 가? 1이 어디로 가? 2, 3은 4, 5는 8. 내가 8, 4, 2 뽑았어. 1은 어디로 가? 2, 3은 4, 5는 8. 그러니까 내가 지금 뽑은 순서에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오케이? 내가 뽑은 순서에 상관이 없잖아. 순서를 고려하지 않잖아.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다 똑같이 가잖아. 그러면 조합이지. 그러니까 이게 감소함수일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똑같아. 이게 만약에 감소함수라고 나왔잖아? 그럼 그냥 똑같이 이게 끝이야. 감소함수 똑같이. 그러니까 뽑고 만약에 1이 어디로 가? 이렇게 나왔으면 감소함수면 1이 어디로 가면 돼, 여기서? 8. 그 다음 2는, 아니 3은 4. 그 다음 5는 2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감소함수도 똑같아. 그러니까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다 조합으로 풀면 된다고. 감소함수 쓰는데 3이 4로 갈 수 있어요? 왜? 1이 제일 작은 걸로, 아니 1이 제일 큰 걸로 가고 3이 그 다음 거 4. 5가 2로 가야 되잖아. 아, 상관없어요? 왜? 3이 4로 간 게 왜? 아니구나. 감소함수는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지는 거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감소함수도 똑같다고. 증가함수랑 원리가. 흑산모하고 이 사유가 문제지 않나요? 무슨 소리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XY가 상관없이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 감소함수가 얘네끼리 무슨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크기만 작으면 돼. 그게 감소함수야. 뭐 꼭 규칙이 또 2배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라고. 이게 좀 정비례, 늘 자꾸 정비례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식은 뭔지 몰라. 식은 뭔지 몰라. 그냥 작기만 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면은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 조합에서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공역 중에서. 맞지? 저 네모 조건이 증가함수라고. 이게 증가함수야. 이런 걸 증가함수라고 얘기하지. 이런 기호는 알아야 돼, 당연히. 아, 이 정도. 다음 22번. 아씨, 다는 못하겠고. 야, 분할 쪽은. 그날 저기 예전에 손도 안 냈어요. 이번에도 손도 못 댈 것 같아. 17번 잠깐만.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세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냐? 2개 필요하지. 맞아? 2개 필요하잖아. 그럼 5개 점에서 몇 개 뽑으면 돼? 2개를 뽑아. 근데 내가 잘 봐. 이거 뽑았어. 거꾸로 이거 뽑았어. 같은 직선이야, 다른 직선이야? 같은 직선이지.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 없잖아. 너네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합을 쓸지 순열을 쓸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합이지. 그러니까 OC, 2가 답이지. 됐어? 그 다음에 대각선 개수. 오른쪽 그림과 같은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래. 팔각형 꼭지점이 몇 개야? 8개야. 8개 중 대각선이라는 건 어찌됐건 선분이니까 점이 몇 개 필요해? 선분을 만들려면 2개가 있어야지. 그럼 몇 개 뽑으면 돼? 2개를 뽑으면 되지. 근데 이 중에 뭐도 포함돼 있어? 같은 건 아니지 당연히. 서로 다른 거니까. 변이랑 같은
그치? 변이랑 같은 거. 요거 두 개 뽑았을 때 이렇게 변인데 이거는 대각선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변의 개수를 빼야지. 변의 개수 몇 개? 8개지. 그치? 이렇게 빼주면 되지. 그치? 팔각형이니까 8개지, 당연히. 안 끝나서 아직, 그죠? 자, 23번. 이게 시험 못하면 알바야. 자, 이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9개 점 중에서 3개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9개 중 3개를 뽑아야지, 삼각형이니까. 순서 고려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뭐야? 9, C, 3인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거 있잖아. 한 직선에서 3점을 뽑으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근데 요 한 직선에 있는 점이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럼 4C, 3을 빼야지. 저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이런 직선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3개.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돼? 여기다 곱하기 3만 하면 되지. 됐냐? 근데 저 겹치는 점 응. 어디? 아니, 그건 상관없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금방 해. 빨리 할게. 이게 마지막이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한 직선과 4개의 평행한 직선 서로 만날 때 평행사변형.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개수를 구하래.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평행한 거니까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몇 개 뽑아? 평행사변 2개. 그러니까 이렇게 2개씩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한 거 4개 중에 몇 개? 2개를 뽑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뽑았어. 그리고 여기서 이거 뽑았어.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 만들어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지. 됐냐? 그 다음에 26번부터는 분할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푸는 걸로 할게. 맞지? 분할은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못 풀었으니까. 25번까지 풀어와. 저는요. C단계도 당연히 풀어와야지. 저는 다 쌤, 근데 분할이 있을 수도